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5월 25일 두 번째 방송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방송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NSC 회의를 주재했다라는 내용까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에 어떤 내용이 토론됐는지 지금 방금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NSC 회의가 열린 것은 이제 이번이 처음인데요. 7시 35분에서부터 8시 38분까지 1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고요. 김성한 안보실장을 비롯해서 외교안보 부처 장차관급 인사들이 전부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자택에서 7시경에 전화 보고를 받고 바로 NSC 회의를 지시해서 열었어요. 그만큼 이제 긴급하게 그리고 상황의 엄중성에 맞게 대처를 했다라는 점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 방식과 하늘과 땅 사이의 차이를 내는 방안이다. 이 면이다라고 먼저 결론을 내드리고, 자, 이 자리에서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 우선은요, 이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해서 유관국과 그리고 국제사회 긴밀히 협력해라. 그 다음에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라. 그리고 한치의 빈틈도 없이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한미 정상 간에 합의된 바 있는 확장 억제 실행력 그리고 연합 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해 나가라. 그리고 관련 상황을 철저히 점검을 해서 국민 일상생활,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요. 이 당부 말씀 아주 균형 잡힌 그리고 골고루 짚은 대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NSC 회의에서 이번 도발은 강력히 규탄한다. 그러니까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라는 요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오늘 말하자면 대통령 오늘 보고 내용을 보면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이 강한 기조.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경선 기간 중에 발표했던 공약, 그리고 이 인수위에서 발표한 이 안보정책 공약, 그리고 이번 사안이 상당히 최고 수위의 고강도 도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원칙적 대응, 이런 거를 다 담을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취했던 이러한 조치하고는 정반대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맞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것 같고, 그리고 NSC 회의와 별도로요, 정부 차원의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불법 행위다.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다. 여기에서요, 불법 그리고 중대한 도발, 여기에 방점이 있어요. 그리고 북한의 지속된 도발은 신속한 한미연합 억제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정부는 국가나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정부 차원의 성명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한미연합 억제력의 대응령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안전을 지키는데 이거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지킨다. 그래서요, 이 원칙적 대응이라고 하는 이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최초의 입장문이라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의 종류는요, 장거리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그리고 심지어요, 그러한 미사일 골고루 다 쏘았어요. 이것이 이제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우리 한국만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고 미국도 타겟으로 삼았다. 그래서 한미 양국을 동시에 때린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거리 미사일과 단거리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전에요, 6시하고 6시 37분, 42분에 이 미사일을 각각 발사했는데요. 첫 번째 미사일은 ICBM으로 추정되는 이 미사일인데 비행거리가 360km, 그리고 고도가 약 540km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사일은요, 고도 20km에서 소실됐어요. 실패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탄도 미사일은요, SRBM이에요. 단거리. 비행거리는 약 760km, 고도는 60km로 탐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군의 평가를 보면요,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과시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요. 이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의 대응 차원에서 한미연합군도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자, 지대지 미사일 사격 실시를 했는데요. 합참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한국과 이 미국 양국은요, 한국군이 현무2, 미군은 에이테킴스를 각각 한 발씩 동해상으로 연합 지대지 미사일 실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신속한 타격 능력을 보여주는데 목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이 합참의장 원인철 합참의장하고 락캐머라 이 연합사령관하고요, 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이 관련 동향을 논의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군 차원에서는요, 이러한 북한의 도발 지군을 사전에 포착하고 지속 추적하면서 실제 발사에 대비해가지고 F-15K 전투기 30여 대로 구성된 엘리펀트 워크, 즉 코끼리 걸음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이 엘리펀트 워크는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은 이 다수의 수십 대 전투기가 말이죠, 최대한 무장을 한 상태에서 밀집 대역으로 이 지상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직전까지 하는 훈련이 바로 엘리펀트 워크 훈련입니다. 자, 그래서요, 합참에서는 이번에 북한의 ICBM 발사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 그리고 심각한 도발 행위다. 그리고요, 추가 도발에 대비해서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압도적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의 이러한 이 단거리 미사일과 그 다음에 ICBM 섞어서 도발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 방식하고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이, 우선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고 하는 점, 그리고 굉장히 신속하게 또 이 대응 조치를 냈다고 하는 점, 그리고 맞대응 실사격 훈련을 또 했다는 점, 그리고 이번 도발의 성격에 맞게 도발이다, 도발이라는 말 안 썼잖아요. 규탄한다, 규탄이라는 말 안 썼잖아요. 그리고 유엔에 가져가겠다, 유엔 결의 위반이다, 고립을 자초한다, 이런 엄중한 이 결과까지 전부 다 밝힌 점에서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전략 자세하고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국내 정치권 뉴스인데요. 바로 지금 현재 이 한동훈 장관 직속으로 안보 정보관리단을 신편한다. 이게 이제 어제 나왔던 굉장히 큰 뉴스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야당이 대대적으로 반발하고 있어요. 야, 역시 한동훈은 이거 소통령이야. 야, 역시 이거 검찰공화국 만드는 게 맞아. 아, 이거 이러다가 인사검증할 때 쓴 자료를 가지고 이제는 사정정국까지 끌어가는 것 아니냐.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야당의 비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이게요, 문화일보 단독으로 보도되고 있고, 이러한 우려와 관련해서 장제원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말이죠, 이거 우려 감안해야 돼. 이러한 일종의 이 톤은 부드럽지만은 경고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하태경, 아이 그럴 리가 있나?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안 해. 걱정하지 마시오. 이러한 또 의견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이 한동훈 장관이 만들고 있는 인사정보관리단 운영의 3대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중간 보고는 완전히 생각하고 그냥 결과만 보고받는 겁니다. 검증 결과만. 그래서 인사권에 개입한다, 이러한 우려를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장소를 법무부 과천청사에 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인사정보관리단은요, 제3의 장소에 별도로 설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인사검증에서 과정에서 확보한 개인정보 절대 수사에 활용하지 않는다. 그래서요, 이 부처 간의 칸막이를 분명히 두겠다. 일종의 차이니스 월을 설치해서 인사검증 정보가 수사에 활용되거나 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으로 이게 차이니스 월을 설치해서 분리하는 것뿐만 아니고 제3의 장소에서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고요, 정보를 말하자면 검찰과 공유하는 거 철저히, 즉 정보 유통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인사정보관리단장은 검찰 출신을 임명하지 않는다. 비검찰 출신 아니면 인사 분야 전문가로 지금 임명하겠다. 이런 또 이 원칙을 정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요, 이 세 가지 원칙을 정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기획관, 그 다음에 인사비서관, 즉
이거는 이제 대통령실 안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전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인사정보관리단에도 검찰이 4명씩이나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렇다고 본다면 검증 형식을 빌어서 검찰의 실질적 인사권 개입, 우려, 이거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시원 검사하고요, 그 다음에 복두규,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의 최측근들이죠.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이런 인사정보관리단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과연 이 한동훈 장관에게 하고 있는 3가지 예방 조치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장제원 의원이 방금 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입장문을 내놨는데, 이거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거, 그래서 과거에 청와대 인사검증 기능을 맡기는 거, 이거 논란을 일고 있는데, 이미 이 문제는 인수위 시절에 결정된 거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 논란이 없었는데 왜 이제 와서 논란이 되냐, 그러면서요,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이가 법무장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한 장관이 영원히 법무장관을 할 것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문제를 전적으로 법무부에만 맡길 뿐은 더더욱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보조적 해명 겸 또 일종의 워닝 메시지를 내놨어요.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요, 경찰 수뇌부 정비가 완료되면 경찰 내에 정보 파트에도 인사 검증 기능을 둘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면은 인재 추천, 세평, 검증으로 이어지는 인사 시스템이 인사혁신처, 법무부, 그 다음에 경찰이라고 하는 다원화된 채널 속에서 가동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발언인데요. 국민들이 허락한다면 국정원에도 정식으로 인사검증부서를 두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각 부처에서 다각도로 검증된 인사검증 보고서를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이 종합 분석해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최종 낙점하는 이상적 인사검증 시스템이 갖추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측근 인사이기 때문에 야당과 일부 언론의 우려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더더욱 몸을 낮추고 공정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보기에는 경찰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것이고요. 인사검증에 관여한다는 거, 그리고 국정원이 인사검증 보고서 써서 관여한다는 거, 이것도 다 알려져 있는 건데, 국정원은 이미 국내 정부 활동을 안 하겠다, 이렇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주장을 해왔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국내 정부 활동을 일치 안 한다 그러면은요, 이 검증 정보,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전부 국내 활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내 정보를 안 하는데 딱 인사 검증 정보를 국정원에서 어디서 수집하냐고요? 인사 검증을 하려면 평소에 사람에 대한 정보 활동을 통해서 평소에 전부 축적해 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인사 정보, 국내 활동을 전혀 못하게 됐는데 어떻게 이걸 하느냐? 그래서 이것도요, 많은 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사 검증, 참 이렇게도 문제, 저렇게도 문제, 문제가 많은 내용인데, 제대로 이 검증 방안을 시스템적으로 보완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야권에서 제기하는 우려들, 충분히 우려에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말이죠, 항상 이성만 100% 가지고 이성적 판단만 하지 않아요. 사람의 판단에는 아무리 고위공직자라고 해도 감성적 판단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과연 거기에 검찰이 여러 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꼭 이성적 판단만 해가지고 이거는 이 검증 과정에서 썼던 개인정보는 이 검찰 쪽 사정정보를 활용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하고 딱 자르겠느냐? 그게 구전을 통해서 나가고, 그러면은 검찰, 물론 이제 수사권이 다 박탈된다 하지만 결국은 또 이 경찰로 넘어가잖아요. 왜냐? 경찰도 파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 보완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제도적인 보완 장치, 이거를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이 하태경 의원은 오늘 어제 KBS 라디오에 주진우 라이브에 나와가지고 너무 우려하지 말아라. 소통령이라고 하는데 너무 지나친 우려다. 그러면서 검증 조직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검증 조직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청와대에 있는 것보다는 내각에 있는 게 훨씬 낫다. 이러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아무래도 정치 주도적인 조직이 아니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인사 문제를 다룰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팩트를 벗어나서 이거보다는 법무부에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법무부는 구성이 주로 어공이 아니라 늘공, 직업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을 것이다. 인사 검증하는 건데 없는 사실을 날조할 수 없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내놓고요.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고 검찰 주요 보직에 검사 출신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 진행자가 이렇게 질문하니까요. 하태경 의원, 윤석열 시대에 약진하는 검사들은 윤석열하고 똑같다. 그래서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도 잡아가 줄 거다. 민주당만 잡아넣을 거다.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정부에 어떤 비리가 있더라도 덮어두고 봐주고 이런 일은 없을 거다. 그러면서 오히려 나중에는 민주당에서도 공정하게 잘한다. 이런 평가가 나올 거라.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지금 한동훈과 관련된 그리고 이 북한 도발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렸고요.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초의원에 정말 출마하냐? 이러한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김천시 바선거구에 국민의힘 기호 2에 다 이분이 말이죠. 이분이 이름이 박근혜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동명이인이다. 너무 놀라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참고적으로요, 최경환, 이철호도 동명이인인데 TK에서 출사표를 받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라는 분도요, 대구 북구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출마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 저명 정치인들 이름이 지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는 거야? 이런 지금 기초의원에 나오는 거야? 이러한 의문, 또 유언비어 이런 것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사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경기지사 선거와 관련된 여론 조사가 여러 군데서 나왔어요. 이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